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감 디자이너 핫뚜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삼국지의 배경 지식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삼국지의 인물들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한 스케치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앞으로의 내용들은 역사적 사실도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저의 생각도 아주 조금씩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컨텐츠들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삼국지에 대한 배경 지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기본적으로 소설 삼국지 연의는 촉한 정통론에 입각해서 쓴 책입니다. 촉한 정통론이란 후한의 멸망 이후 한나라 황실 사람인 유씨가 세운 촉한이 정통성이 있는 왕조라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구의 정치학에서는 국가 정통성의 구성 요소를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바로 정당성과 능력입니다. 국가는 존립 근거를 합리화할 정당성이 있고 국가의 질서 유지와 국민의 안녕을 확보할 능력이 있다면 정통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국가라는 것은 원래 남의 것을 약탈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강도단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강도단이 지역 강도단으로 발전해 자신의 구역을 규칙에 따라 통치하고 또 다른 지역을 약탈하여 국가 강도단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국민들에게 일정한 공납을 조건으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줌과 동시에 사회 질서를 유지해 줌으로써 개인들의 삶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가나 정권 핵심 구성원의 본질은 강도에 불과합니다. 그건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기에 우리가 국가와 정치인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거겠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 국가나 왕조의 정통성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국가 영역 내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게 해줄 능력의 유무입니다. 다시 삼국지로 돌아오면 삼국지에는 난세와 치세라는 용어가 제법 등장하게 되죠. 그럼 치세는 무엇이고 난세는 무엇일까요? 치세란 국가의 질서가 안정되어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반면 국가가 분열되어 여러 집단들이 무력을 바탕으로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난세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치세란 단일 정치 공동체 내에서 일종의 사회계약에 따라 유일한 통치 체계가 조직되어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 등이 제공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반면 난세란 국가의 통치 질서가 성립되기 이전의 자연상태 또는 기존의 통치 질서가 붕괴된 후의 혼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삼국지 난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후한 왕조 말기 외척과 황간의 권력 다툼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황제가 즉위하면서 조정은 외척들과 황간들의 암투가 치열하게 펼쳐지게 되죠. 그 과정에서 황간 세력이 득세하자 이에 대항해 사족 계급의 청류 명사가 뭉치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청류 명사란 사대부들 중 명망이 높고 지조가 높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후한 말부터 사대부 사이에서는 청담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상한 품격과 절조를 중시하고 세속의 명성과 이익을 가볍게 여기는 사상이었죠. 이에 영향을 받은 사대부들은 청류, 그중 명성이 높은 이는 명사라고 칭했습니다. 청류 명사 중심의 사족 집단은 외척 세력과 손을 잡고 황간 세력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황간들은 이들이 당파를 형성했다고 무고해 이응, 두밀 등을 금고에 처했죠. 금고란 조정에서 추방해 영원히 관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인데요. 출사가 존재 근거인 사대부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탄압이 되었습니다. 이를 우리가 가끔 들어본 당고의 금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로 인해 한나라 조정은 황간 세력과 사족 및 외척 연합 세력으로 양분되었고요. 치열한 권력 투쟁을 일삼게 됩니다. 특히 황간 집단들은
백성들을 끝없이 착취하죠. 이런 현상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메간매직의 성행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끝없는 수탈이 반복되었으니 한나라는 부패로 인해 스스로 멸망한 것이지 타인이 멸망시킨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후한 왕조는 스스로 무능해서 멸망한 것이고 동탁이나 조조 등에 의해 망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비가 세운 촉하는 사마광이 말하는 국가의 흥망이나 인민의 고락 측면에서도 서구 정치학에서 말하는 국가 정통성 기준에서도 조조가 세운 위나라나 송건이 세운 오나라에 비해 조금도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촉한이 정통성을 인정받는 유일한 이유는 유비가 후한 왕조의 먼 친척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혹자는 이미 후한 왕조가 정통성을 상실한 상태인데 먼 혈연으로 연결된 것이 무슨 정통성의 근거가 될 수 있냐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죠. 후한 왕조가 스스로 붕괴했을 때 중국은 국가가 없는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강도단을 구성해 노략질을 시작했고요. 이 강도단들이 확대되어 한 지역을 지배하는 지역 강도단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국지의 배경인 것입니다. 오늘은 삼국시대의 배경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삼국지의 인물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유익하고 재밌고 그리고 즐거운 여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네잎클로버의 행운과 세잎클로버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공감디자이너 핫뚜빠였습니다.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